꿈을 파는 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구트 꿈 백화점인데요. 우리가 잠이 들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곳으로 가서 원하는 꿈을 얻기 위해 흥정을 시작합니다. 물론 잠에서 깨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말이에요. 어떤 곳이냐고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달러구트님이 운영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꿈 백화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팬이라고 하고요. 총 5층으로 이루어진 이 꿈 백화점을 이제부터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테니 원하시는 꿈이 있다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두 원하는 꿈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꿈 백화점에서는 달러구트님의 철학과 원칙에 따라 해당 꿈이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꿈을 꿔야만 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꿈은 후불제이고요. 꿈을 꾸고 난 후 느끼는 감정의 절반만큼 지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층별 안내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1층입니다. 이곳은 달러구트의 단골 고객님들이 주로 오시는 곳인데요. 저와 웨더 아주머니 그리고 달러구트님과 함께 고가의 인기 상품 또는 한정판 상품, 예약 상품들만을 취급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유명한 꿈 제작자인 아가네 코코님이 다녀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아우라가 어마어마했어요. 아가네 코코님 외에도 이 세계에는 전설적인 꿈 제작자들이 계시는데요. 모두 다양한 컨셉으로 저마다의 팬덤을 보유하고 계시죠. 저는 절경묘사로 유명하신 와와 슬립랜드의 어마어마한 팬이거든요. 꿈만큼이나 얼굴도 아름다우셔서 저 같은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해요. 제가 좀 말이 많았죠. 얼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층을 가면 깐깐한 매니저님인 비고 마이어스님이 계셔요. 이건 비밀인데요. 비고 마이어스님은 완벽주의자에 예민하신 성격이라 조금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이곳은 평범한 일상의 꿈을 판매하는 곳으로 소소한 여행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 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3층으로 가보도록 하실까요? 모그베리님이 관리하는 이곳은 획기적이고 액티브한 꿈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SF 시리즈물이나 야릇한 꿈을 꾸고 싶다면 3층이 제격이죠. 워낙 다양한 꿈들이 있고 자유분방한 직원들의 모습에 여기서 저도 잠깐 일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그베리님이 너무 수다스러워서 포기했어요. 4층에는요, 낮잠용 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동물들이나 온종일 잠만 자는 아기 손님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스피도님이 매니저로 일 처리가 매우 빠르지만 직원들 대부분이 기피하는 상사라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층으로 가보실까요? 5층인데요. 재고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시중의 가격보다 획기적인 가격으로 싼 값에 꿈을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이죠.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꿈이 있다면 제가 그 층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몹쓸 연기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오프닝을 좀 독특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책을 리뷰하신 다른 북튜버님들이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는데 이 소설은 꿈의 내용을 판매하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러구트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9편의 에피소드를 갓 입사한 의욕 넘치는 막내 사원 페니의 시각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가게 대성황의 날, 한밤의 연애 지침서, 예지몽, 트라우마 환불 요청, 꿈 제작자 정기 총회, 이달의 베스트셀러, 예술데이와 벤젠고리, 체험판 출시 타인의 삶, 익명의 손님께서 당신에게 보내는 꿈. 이렇게 9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뒤에 에필로그가 2편 붙어 있는데 본문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실려 있어서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설정이었어요. 9편의 이야기 중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는 사실 익명의 손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꿈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일 감동적이기도 해서 제 리뷰에서 다 여러분께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책을 읽을 때 감동이 덜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재미있게 읽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밤의 연애 지침서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마트니 제목부터 약간 끌리는 것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28이 된 정아영은 올해로 4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거래처에 관심 있는 남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현종석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녀가 현종석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건 바로 그가 꿈에 자주 등장했다는 것이었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실제로는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꿈에 나온 후에 자꾸 생각이 나서 내가 설마 좋아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좋아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닭이 먼저냐 혹은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먼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꿈에 나왔겠죠? 혹시 달러구트님이 저한테 꿈을 파신 건 아니겠죠? TMI 안무랑궁이네요. 아무튼 이 정아영은 현종석을 좋아하고 있고요.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인 달러구트의 백화점에서 지속적으로 현종석의 꿈을 찾죠. 반면 현종석은 전 여친에 대한 꿈을 반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달러구트 백화점은 아무에게나 아무 꿈을 다 팔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달러구트의 원칙이자 철학이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꿈을 판매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현종석에게는 전 여친의 꿈이 필요했고 정아영에게는 현종석의 꿈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끝난 관계에 대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요.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달러구트는 이런 둘의 니즈를 파악하고 알맞은 처방을 내렸던 것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 달러구트가 단순히 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점쟁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달러구트의 예상에 들어맞게 현종석과 정아영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연인이 됩니다. 꿈의 내용을 파는 백화점이라니 너무너무 재미있는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발칙한 상상력으로 독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분은 바로 이미애 작가님이신데요. 놀랍게도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합니다. 10대와 20대의 열렬한 지지를 기반으로 텀블벅 펀딩을 무려 1812%로 달성을 하고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한 후에 뒤이어 종이책으로 출간을 했다고 해요. 각각의 에피소드는 연인 간의 사랑, 주군이의 메시지, 꿈을 통한 예술적 영감 얻기 등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이루어져 독자들로 하여금 훈훈함을 느끼게도 하는데요. 꿈이라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를 또 다른 가상의 세계로 창조하여 쓴 이 글은요, 충분히 독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상의 공간이 있을까라는 재미있는 생각과 함께 내가 만약 꿈 제작자가 되어본다면 과연 어떤 꿈을 설계해보고 싶을까라는 호기심도 생기게 되었죠. 물론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님의 첫 작품이라 그런지 독자들에게 던지고 내용이 완결될 때까지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팬이라는 주인공과 악몽을 제작하는 제작자인 막심 사이에 살짝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없이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속편이 나올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놓친 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나 이 책을 읽으셨는데 둘이 맺어졌는지 아닌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대상은요, 10대 혹은 20대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시기에 굉장히 좋은 소설인 것 같고요. 아니면 벅찬 일상에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기분 전환 겸 읽어보셔도 좋은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읽히고 재미와 감동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